happy, yeah. Smile, happy, smile, happy, smile, smile, smiley face. Smile, happy, smile, happy, yeah.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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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iley face. 정말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그 보안수사권 문제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실 특검이 정치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맨날 얘기하는 정치검찰이 뭐냐면, 이렇게 정권에 하명수사하는 그 수사기관을 갖다가 그 검찰이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정치검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본인들이 맨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특검이 정치검찰이지 특검이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자기네들이 검찰청 없애고 그 다음에 뭐 보안수사권까지 뺏어야 된다고 하면서 특검은 연장하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창피해서 얘기도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내로남불의 극치도 이런 내로남불의 극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사실 이게 특검 대상이 되는지도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왜 생겨나게 되냐면 미국에서 이제 머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청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대통령이 개입돼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현 정권이 있으면 그 현 정권 밑에 있는 행정부 산하의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이걸 수사를 하면 공정성이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대통령이나 연관 여부를 갖다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이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의 공정성, 그러니까 권력자를 수사하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특검이에요. 근데 지금 이 특검은 언제 발족이 됐냐면 대통령 탄핵되고 대통령에서 하야하고 내려온 다음에 특검이 발족이 됐어요. 이거 사실 저는 이거 특검 대상이라고도 보질 않거든요. 이게 이런 걸 특검으로 하면 이게 특검의 취지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건 그냥 정적 제거용이나 반대 세력 수총용 특검이지 이렇게 이 정치 탄압하려고 특검을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원래 올바른 특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검 뭐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모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평등하게 작용을 해야 돼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제 형사사법 절차가 있는데 뭐 만약에 유영철처럼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일반적인 형사사법 절차가 아니라 특별한 사법 절차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럼 그게 민주주의 사회인가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공산국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도 일반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되고 아주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검이 수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장을 하겠답니다.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려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게 특검이 정치검찰이다 보니까 성과를 내야 되니까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갖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고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고 이 수사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가 계속 자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자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포토라인이라는 거는요. 조국 민정수석 수사할 때 그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포토라인에 사람이 서서 피의자로서 소환되는 게 이제 기자로 나가면 국민들은 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인식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정말 인격적 모멸감도 당할 수 있고 사실상 포토라인에 서라는 거는 인격 살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조국 수사 때도 가했다는 건 인정해요. 검찰에서 가했다는 건 인정한데 조국 그 전 장관이 많은 부분을 잘못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우리나라 인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유일한 업적이 정말 우리나라 그 형사소송법상의 인격을 발전시킨 것,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조국 전 장관의 업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특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하면서 이게 다시 각오를 회개했어요. 지금 맨날 기사 보시면은 포토라인 막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김건희 여사도 첫 번째 그 출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사람들 특검에서 그 기자들 많이 모아서 찍을 수 있게 하고 전국에 생중계될 수 있게 하고 카메라 동원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인권이 여태까지는 계속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형사사법 체계가. 근데 이번 특검을 계기로 해갖고 다시 이렇게 20년 전으로 후퇴를 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특히 이제 그 진보주의에 좀 가까운 그 헌법학자들, 법학자들이 맨날 인권보호한다, 인권보호해야 된다, 인권보호해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보학자들 중에 단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 이 포토라인에 쓰는 거는 인격살인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야, 이거는 예전에 그 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제정되면서 없어졌던 방법이다. 우리가 이런 거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학자들 한 명이라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지금 속이 상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집단주의가 이렇게 무섭구나. 왜냐하면 이 집단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포토라인을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갖고 이렇게 간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국민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이 정치 이념 내가 어디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쪽은 미워하니까 얘네는 그래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스템이란 건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작용이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족 아니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스템을 완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진짜 이 특검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항상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도 기록도 해놓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인사는요, 좀 요거 제천시민축구단 홍보로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제천에서 이제 그 축구단이 설립된 건 올해고 이제 올해가 첫 해인데 정말 열심히 하고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제천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제천 시민 축구단의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좀 여기다가 한 구자씩 1,000원에 한 구자거든요. 한 구자씩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자막으로도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제천 시민 축구단이 제천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후원하고 많이 응원해서 저희가 응원하고 후원했던 선수들이 K2 리그, K1 리그에 진출하고 혹시 압니까? 나중에 정말 그 제천 시민 축구단 출신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좋을 것 같고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